남자의 입에서 HPV 바이러스가 왜 나와? 남자도 HPV 백신 맞아야 합니다. 여성의 자궁경 부암 바이러스가 왜 남성의 입속에서 나올까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혹시 두경부암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뇌와 눈을 제외한 머리, 그리고 목 부위에 발생하는 다양한 암을 통칭하는 말인데요. 갑상선, 혀, 편도, 후두 등 우리 몸의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는 30여 곳에 생길 수 있습니다. 아, 그거 담배 피우는 사람들이나 걸리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실제로 두경부암 환자의 85%는 흡연과 관련이 깊고, 흡연과 음주를 함께 할 경우 발병률이 무려 15에서 20배나 높아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남성에게서 더 많이 발생하는 암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두경부암, 특히 젊은 층에서 급증하고 있는 충격적인 이유가 밝혀졌습니다. 바로 여성의 자궁경 부암을 일으키는 바이러스, 인유두종 바이러스 HPV 때문이라고 합니다. 아니, 자궁경 부암 바이러스가 왜 남성의 입속까지 침투해서 두경부암을 일으키는 걸까요? 오늘 이 미스터리를 파헤치고 여러분의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중요한 정보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두경부암, 단순 구내염으로 착각했다간 큰 코 다쳐요. 우리가 흔히 입안이 헐면 아, 구내염이겠지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기는 경우가 많지요. 하지만 만약 궤양이 오랫동안 사라지지 않고 지속된다면 단순 구내염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구강암도 두경부암의 일종인데요. 초기의 구내염으로 오인되어 방치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합니다. 두경부암은 뇌와 눈을 제외한 머리와 목 부위에 생기는 모든 악성 종양을 말합니다. 두개골 바닥부터 상부 식도까지를 아우르는 광범위한 부위죠. 갑상선, 비강, 침샘, 혀, 인두, 하인두, 후두 등 정말 다양한 곳에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두경부암이 초기에 거의 증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암이 상당히 진행된 상태에서 발견되는 경우가 많고, 이 때문에 5년 생존율이 50에서 60%로 예후가 좋지 않은 편입니다. 하지만 만약 조기에 발견한다면 80% 이상 완치될 수 있다고 하니 정말 초기 발견이 중요하겠죠? 그렇다면 어떤 증상이 나타나면 병원을 찾아야 할까요? 제가 몇 가지 중요 포인트를 알려드릴게요. 첫째로는 목 부위에 만져지는 혹입니다. 목에 이전에 없던 혹이나 멍울이 만져진다면 가장 흔한 증상 중 하나이니 꼭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둘째는 혀나 구강 내 궤양이 오랫동안 지속될 때입니다. 특히 2주 이상 낫지 않고 계속되는 궤양이라면 반드시 병원 진료가 필요합니다. 셋째로 목소리 변화입니다. 평소와 다르게 쉰 목소리가 계속되거나 목소리가 잘 나오지 않는다면 의심해 봐야 합니다. 넷째는 음식물을 삼키기 어렵거나 통증이 있을 때입니다. 식사할 때 불편함을 느끼거나 목에 이물감이 느껴진다면 병원을 찾아야 합니다. 다섯째로 코막힘이나 코피가 자주 날 때입니다. 특별한 이유 없이 코막힘이 심하거나 코피가 반복된다면 간과하지 마세요. 마지막으로 한쪽 귀가 먹먹하거나 잘 들리지 않을 때입니다. 귀에 문제가 없는데도 이런 증상이 지속된다면 두경부암과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증상들이 있다면 반드시 이비인후과 전문의를 찾아 후두 내시경 검사 등을 받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충격적인 점은 자궁경 부암 바이러스가 왜 남성 입속까지 발생하느냐입니다. 자, 이제 오늘 영상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두경부암, 특히 젊은 층에서의 발병률이 급증하고 있는데, 그 주범으로 인유두종 바이러스 HPV가 지목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자궁경 부암의 원인 바이러스 맞습니다. 미국이나 유럽 등 선진국에서는 이미 HPV 바이러스로 인한 구인두암은 두경부암의 일종으로, 특히 편도나 혀뿌리 부분의 발병률이 매우 높아지는 추세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개방적인 성문화가 확산하면서 HPV 관련 구인두암 발병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HPV가 어떻게 남성의 입속까지 들어와 두경부암을 일으킬까요? 바로 HPV 감염자와의 구강성교가 HPV를 구강으로 옮기는 주요 매개체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HPV에 감염된 사람과의 구강성교를 통해 바이러스가 입안으로 전파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큽니다.
과거에는 HPV 백신을 주로 여성에게 자궁경부암 예방 목적으로 권고했지만 이제는 남성도 HPV 백신을 맞아야 하는 중요한 이유가 생긴 겁니다. 안전한 성생활과 함께 남성도 HPV 백신 접종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할 시점입니다. 두경부암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초기 발견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비인후과 전문의의 후두 내시경 검사를 통해 1차 진단이 가능하고 암이 의심되면 조직 검사를 진행합니다. 암으로 진단될 경우 발생 범위를 확인하기 위해 다양한 영상의학 검사를 추가로 받게 됩니다. 두경부암은 암의 위치와 진행 정도에 따라 치료법이 매우 다양합니다. 수술, 방사선 치료, 항암화학요법, 표적치료, 면역 항암 치료 등이 복합적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특히 두경부에는 다양한 신경, 혈관, 근육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서 수술 난이도가 매우 높습니다. 게다가 단순히 암을 제거하는 것을 넘어 수술 후 먹고 말하고 숨쉬는 등 주요 기능의 손실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종양 제거 후 결손 부위가 클 경우 다른 부위의 조직을 이식하는 재건 수술이 필요할 수도 있는데 이는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수술입니다. 과거에는 두경부암 수술 후 삼킴장애, 음성장애 같은 심한 후유증과 외관상의 흉터, 안면 변형 등으로 환자들의 삶의 만족도가 낮았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로봇 수술이 도입되면서 이러한 한계점들이 극복되고 있습니다. 로봇 수술은 손상을 최소화하고 정밀한 수술을 가능하게 하여 환자들의 수술 후 회복과 삶의 질을 크게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편도암, 혀뿌리암 같은 구인두암 수술에 로봇이 활발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수술 후 재활도 매우 중요합니다. 식사 시 삼킴 곤란으로 인한 폐흡인을 막기 위해 삼킴 훈련과 재활 운동을 꾸준히 해야 합니다. 또한 흡연과 음주는 두경부암 재발의 주요 원인이므로 금연과 금주는 필수입니다. 두경부암 예방은 이제는 남녀 모두의 건강 문제입니다. 오늘 두경부암에 대해 깊이 있게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흡연과 음주가 가장 큰 원인이었지만 이제는 HPV 바이러스도 두경부암, 특히 구인두암의 주요 원인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점을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두경부암은 초기에 증상이 없어 발견이 늦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 평소에 자신의 몸에 작은 변화라도 놓치지 않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목에서 혹이 만져지거나 혀나 입안의 궤양이 2주 이상 지속된다면 주저하지 말고 병원을 방문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HPV 백신 접종을 남성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할 때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건강은 건강할 때 지켜야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 정보가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다음에도 유익한 건강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건강 정보를 전해드리는 윤선 PD였습니다. 감사합니다.